저는 ISFP입니다. 좀 결정적인 순간이 있었던 게 외교관이 꾸민 그런 외길 인생이었는데 펜팔 사이트를 통해 하는데 계획표라고 세운다면 근데 보통 수험생들이 고시의 핵심은 2차 시험이기 때문에 1년 내내 거의 2차 시험 대비를 위한 공부만 하고 1차 시험 또는 이제 2차에 붙었을 경우에는 3차 시험의 경우에는 그 직전에 약간 좀 몰아서 공부하는 형태이더라고요. 저도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계획도 좀 기간별로 많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저희가 셋이 스터디를 같이 했었는데 제일 빡셌던 때가 5월달쯤이지 않았나요? 200점씩 쓰던 때 그때는 진짜 하루에 스터디만 5씩 한 거 아닌가요? 그 시기에 저의 그냥 하루 루틴은 8시쯤에 와서 1시간 정도 그 스터디 할 거 준비하고 아니면은 가볍게 읽어볼 거 읽고 그렇게 한 다음에 9시에 저희 스터디를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100점에서 120점 정도 답안을 쓰고 피드백하고 하면 밥 먹을 시간이거든요. 그래서 밥 먹고 두 번째 스터디 저희 또 같이 모여가지고 또 100점 쓰고 피드백하고 그러면 한 4시 정도예요. 그러면 이제 거기서 다 헤어져서 각자 할 거 하고 5시에 밥 먹고 이제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을 한 11시 정도 그랬던 것 같아요. 저는 약간 잠이 좀 많은 편이고 밤에 좀 늦게 자는 편이어서 2차 시험 직전 기간이 아니면 평상시에는 그래도 한 9시에서 10시에는 일어났고 2차 시험 대비 기간에는 한 7시 반쯤엔 항상 일어났어요. 일어나서 8시부터 공부를 시작해서 오전 공부를 마무리하고 저는 스터디를 이분들과 오전 말고 오후에만 선택적으로 참여를 했기 때문에 개별 공부를 한 다음에 점심을 먹고 여기 스터디에 가서 스터디를 하고 돌아와서 다시 복습을 하고 저녁을 먹고 또 밤까지 공부를 하다 갔어요. 그래서 총 이번 2차 시험 대비 기간에는 그래도 한 11시간에서 12시간 이상은 항상 했었던 것 같아요. 저 취침 시간만 덧붙이자면 그냥 저는 독서실에서 나와서 씻고 거의 바로 누웠기 때문에 12시에서 2시 사이에는 항상 누워서 잠을 잤던 것 같아요. 12시, 2시 되게 나중에 취침 스터디 했잖아. 스트레스 해소용으로 밤마다 이제 제가 되게 케이팝 이런 걸 되게 좋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나의 엔터테인먼트를 위한 게 아니라 공공외교를 담당할 미래의 이렇게 그런 정보를 좀 체득해야지라는 정당화를 하면서 밤에 약간 좀 그런 영상들을 보다가 자다 보니까 좀 늦게 자는 경우가 되게 많았어요. 그래서 이제 취침 스터디라는 게 있거든요. 어떤 특정 앱을 실행을 해서 무조건 뒤집어놔야 그 시간 동안 카운팅 되는 앱이 있는데 밤에 잤는지 안 잤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그걸 인증하는 그런 스터디가 있었어요. 그런 것도 하면서 너무 유튜브에 빠지지 않게 스스로를 자제시켰던 것도 많았습니다. 사실 저는 핏셋형 인간이 전혀 아니거든요. 저는 그 커트라인 간당간당한 곳에 걸쳐 있는 사람이었고 그래서 되게 계산 연습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계산 연습 책이 있거든요. 조그마한 책인데 그거를 이제 매일 아침에 1차 기간이 되면 한 30분, 40분 정도 그 산수 연습 계속 했던 것 같아요. 근데 그게 되게 무식하게 푸는 건데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실수 줄어들고 점수 올라가는 게 그리고 시간도 단축되는 게 눈에 보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되게 좋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습관적으로 그러지는 못하지만 그냥 핸드폰 알람 앱 중에서 산수 문제 풀어야 꺼지는 거 있는데 저는 그거 없어가지고 진짜 그거는 틀리면은 다시 시간 리셋돼가지고 그래서 풀지 못하면은 볼 수 없기 때문에 그거를 아직도 쓰고 있습니다. 저는 일단 집이 고시촌에서 좀 멀기도 했고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이제 강의를 들을 때 좀 빨리빨리 배속해서 들어야 집중이 잘 되는 스타일이어서 모든 강의를 다 인강으로 이제 커버를 했었고 그리고 또 이게 좋았던 게 중간중간에 좀 헷갈리는 내용이 있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추가적으로 머릿속으로 좀 생각을 하고 정리해야 할 시간이 필요할 때는 이제 스페이스바 한 번 누르고 잠깐 좀 멈춰서 생각할 시간을 가질 수 있었기 때문에 그런 뭔가 융통성 면에서는 인강이 훨씬 좋았다고 생각해요.
네, 저도 실강을 많이 들은 건 아닌데, 그러니까 실강을 이 성향상 더 잘 맞을 수도 있는 분도 있다라고 생각하는 게 이제 저는 아니고 주변의 친구를 보면은 인강을 보면 그렇게 존다라고 해가지고 이제 아무래도 어떤 실강만을 집중된 환경에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라는 게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는 실강이 나름대로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2차 시험 같은 경우는 스터디를 안 하면 오히려 힘들다고 생각을 하고 피셋 같은 경우는 우리 이 시간 정해놓고 모여서 풉시다 이상의 어떤 만나서 풀이를 토의하는 거는 조금 무의미하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편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되게 스터디형 인간이었어서 스터디가 주는 특유의 분위기가 있어요. 압박감을 줄 수도 있고 조금 느슨해지면서 수다 떨면서 우울함도 날려버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무엇보다 사실 제일 좋았던 거는 저희가 이제 답안을 쓰잖아요. 근데 강의에서 가르쳐주는 거는 그 학문에 관한 지식을 가르쳐주지 답안을 이렇게 써야 된다는 스킬은 잘 안 가르쳐주잖아요. 그래서 이제 잘 쓰는 친구들을 보면서 아, 이렇게 쓰는 게 좋은 답안이구나 하면서 가져오고 내 답안이 틀린 부분이나 아니면은 좀 이상한 문장 이런 것들을 고칠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어서 저는 굉장히 도움 많이 받았던 것 같습니다. 국제정치학은 일단 많이 써봐야 되는 것 같아요. 약간 모든 과목이 다 그렇기는 한데 저는 국제정치학이 제일 답안 스터디에 도움 많이 받은 과목이었다고 생각을 해가지고 올해랑 작년이랑 둘 다 2차 시험에서 국제정치학을 조금 잘 본 편이었는데 그게 작년이랑 올해 둘 다 외교사가 조금 30점짜리로 크게 나왔었는데 전에 이제 스터디를 할 때 외교사 기출문제를 2002년부터 2019년까지 치를 전부 다 한번 풀어보는 스터디를 돌렸어서 그런 식으로 연습을 많이 해봤던 게 조금 점수를 올리는 데 도움이 많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학습법을 얘기해보자면 어떤 과목이든 저는 좀 단권화라는 그런 정리를 하는 스타일이었기 때문에 먼저 좀 큰 틀을, 체계를 잡고 그걸 바탕으로 이제 후속적으로 디테일을 조금씩 붙여나가는 게 저의 전 과목 공부 스타일이었어요. 근데 이런 스타일이 특히 국제법에서 좀 많이 중요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쟁점별로 또는 주제별로 단어는 좀 여기저기 흩어져 있더라도 관련된 내용을 하나둘씩 모아서 그 주제에 맞는 하나의 약간 스토리텔링 을 좀 만들어내는 그런 정리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 사실 저희가 스터디를 또 같이 했었어요. 통합 논술을. 그래서 저희끼리 이 문제가 정치학으로도 설명이 되고 어떤 법적 문제도 결부돼 있고 경제학적으로도 뭔가 얘기를 할 것도 있다. 이런 주제들을 모아가지고 정리를 했어요. 그 관련된 거 내용들을 같이 정리하고 좀 서브노트식으로 이게 제본을 해서 저희끼리 돌려봤거든요. 그게 저는 굉장히 도움이 됐던 것 같습니다. 저는 수업 기간에 종이신문을 아침 먹으면서 읽는 게 루틴이었는데 그래서 그거를 통해서 했던 것 같아요. 주요 현안들이 나올 때 신문 기사들을 많이 보려고 했던 것 같아요. 우리나라에서 나오는 신문을 주로 보긴 했지만 종종 영국이나 홍콩이나 미국에서 나오는 기사들도 관련된 중요한 내용들이 있으면 찾아보는 것도 괜찮았던 것 같습니다. 또 저희가 이번 2차 대비 기간 동안 또 우리 스터디를 통해서 그 아이판스에서 나오는 그 주요 국제문제 분석이라는 보고서가 있는데 그것들을 거의 한 반년치 정도를 정리를 해서 한 사람당 한 보고서씩을 맡아서 그걸 구글 닥스 문서에 정리를 요약을 하고 그리고 주말마다 화상 아니면 전화로 스터디를 해서 브리핑을 하는 시간도 가졌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단순히 신문 스크랩으로는 뭔가 좀 커버할 수 없는 정말 하이 퀄리티의 현안 습득 이런 시간도 좀 가졌었던 게 좀 도움이 많이 됐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제학 관련해서 많이 이제 실력을 끌어올렸던 순간들이 이제 있었는데 특히 이번 2차 대비 기간 동안에 워밍업 스터디라는 걸 했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 8시부터 8시 30분까지 30분 동안 한 4-5명이서 랜덤으로 특정한 강사의 문제집에서 자기가 맡은 범위 내에서 한 문제씩을 뽑아서 사람들한테 다 나눠줘요. 그러면 그거를 받아서 그 30분 동안에 그 문제를 다 푸는 거예요. 다 풀고 다시 돌려주면은 그 돌려받은 그 문제 출제자는 채점까지 다 해주고 그날 내에 다시 돌려주는
약간 좀 복잡하긴 한데 이런 워밍업 스터디를 했었는데 뭔가 갑작스럽게 새로운 낯선 문제를 받았을 때 좀 순발력 있게 짧은 시간 내에 푸는 그런 감각도 익히고 그다음에 채점을 남의 것들을 해주다 보면은 그리고 사실 다른 사람 한 명의 답안을 채점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의 답안을 채점하다 보니까 어느 답안이 훨씬 더 경쟁력 있는지가 한눈에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어떤 문제풀이를 내가 벤치마킹 할 수 있는지도 좀 보이더라고요. 그런 식으로 해서 서로 약간 상부상조하면서 스터디를 함으로써 좀 많이 실력을 올렸던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첨언하실 내용? 저 처음에 이 얘기 때 너무 충격이었어요. 아침에 이렇게 안 그래 너무 화나는데 그 계산까지 하고 쓰는 게 저는 상상하지 못할 일이었어요. 국제법은 그냥 한 선생님한테 저희 다 그렇다고. 제가 다른 강사를 방황하다가 이제 진영 씨에게 거의 포교당해가지고 그런가요? 거의 그런 걸로 하죠. 거의